최근 몇 달 동안 엄청난 목격담과 새로운 증언들이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진술, 충격적인 문서, 그리고 새로운 폭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남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에도아르도 루소, 이탈리아 UFO 연구센터의 대변인에게 의지합니다.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 CISU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들어오는 수천 건의 목격 사례를 수집, 분석, 분류해왔으며 독특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학제적 접근과 엄격한 사실 검증을 통해 센터는 설명 가능한 것과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도아르도 루소는 또한 UFO 조사 방법론 매뉴얼의 저자이기도 하며 이 분야를 진지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참고서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에도아르도 루소의 말을 듣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에 구독하셔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몇 달 동안 UFO, 즉 오늘날에는 UAP라고 불리는 미확인 비행체의 목격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흥미롭고 신비로운 현상에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미국 공군 조종사 잭 바버의 증언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직접 여러 차례 미확인 비행체가 나타나는 사건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를 회수하는 작업에도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확인 비행체를 회수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되어 대중의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 증언과 공개된 영상들은 필연적으로 많은 질문과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버가 주장한 내용 중에서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허위정보 유포나 추측의 맥락에 속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은 헬리콥터 조종사가 아닙니다. 잠깐 보여진 복무 기록과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분은 헬리콥터에서 근무했던 정비사입니다. 그는 특정 부대 소속이었다고 했습니다. 영상에서 부주의하게 보여진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는 그가 말한 내용과 시기나 교육 과정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언가의 일부분만을 이야기하며 나서는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게다가 그 영상 촬영은 그가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이야기한 사건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 영상은 제3의 추초로부터 받았다고 진행자가 분명히 말한 적이 있고 이 신사의 이야기를 합쳐서 TV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모두 사실일 수 있죠. 이 신사가 추락한 비행 접시 회수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가져온 문서들은 나중에 다른 문서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바버 씨와 비슷한 인물들을 15명 정도 만났는데 신뢰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은 취하고 좋지 않은 점은 분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단지 8명이라는 이유로 8명이니까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두 한데 묶는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면 바닥 없는 양동이 8개도 하나와 마찬가지로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드러난 방대한 양의 정보로 인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짜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증언, 문서, 진술, 심지어 추측까지 겹쳐지면서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져 확인된 사실과 가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이 모든 전개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파악하고 맥락화하는 것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분하는 것, 즉 선별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UFO라는 주제에서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UFO 신화라고 부릅니다. 즉, 일련의 아이디어와 개념, 이미지들이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새로운 세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군사적 개입인데 이것이 UFO 현상을 둘러싼 모든 것을 해석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이해관계, 군사기밀, 정치적 목표가 얽히면서 복잡한 모호함과 허위 정보의 그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블루북 프로젝트와 그 밖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여러 작전과 함께 군사적 차원의 UFO에 대한 관심이 자주 드러났습니다. strategie di segretezza e controspionaggio. 특히 블루북 프로젝트는 1952년부터 1969년까지 운영된 미국 공군의 프로그램으로 공식적인 목적은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고된 현상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주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사례를 자연현상이나 오해로 분류하여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만 2천 건이 넘는 신고를 분석했으며 그중 일부는 전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지만 프로그램은 UFO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목격 사례를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 UFO 현상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작전을 은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작전들은 종종 군사 실험이나 기술 실험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폐와 허위 정보 조작은 현실과 신화가 뒤섞인 모호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대중과 연구자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이 의도적으로 숨겨졌는지 계속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로들 중 일부는 조작된 것이며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보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꽤 성공을 거둔 인물 중 한 명은 미국의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전자기 신호와 음향 신호를 포착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당국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매우 복잡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하게 되었고, 아니, 그는 확신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방첩정보기관 요원들에 의해 미국 정부가 외계인들과 함께 사용하던 지하기지 내에서 내부 통신을 도청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외계인의 우주선들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설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동물 절단, 동물 공격, 사람 대표자들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실제 결과는 그 신사가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는 정신이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년 후, 이전에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던 문서들이 비밀 해제되면서 여기서도 비밀 등급이 대회에 비해서 최고 기밀까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우리 쪽 인물들 중 일부가 협력해서 그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심코 진짜 미국의 극비 군사 통신을 도청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실상 기지라고 할 수 없는 곳의 통신이었습니다. 외계인과는 무관했지만 그들은 관심을 돌려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외계인 UFO라는 주제를 이용해서 단순히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그 사람은 우리가 말했듯이 건강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도록 자라왔습니다. 저는 우리 UFO 연구가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생각, 여기 누군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이봐, 나는 정보기관의 고위 장교였고 어느 날 가서 보고 하고 말했어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사람 말을 다 믿어야 하나요? 심지어 자신이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말이 아무 의미 없다는 뜻도 비밀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비밀 자료가 있다고 확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동안 이전에 기밀로 분류됐던 문서의 공개를 요청하고 받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 사례, 증언,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들은 한 가지이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본질, 현상, 그게 바로 UFO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진실은 이미 있고 누군가가 이미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숨기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게 바로 모든 음모론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게다가 그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UFO 현상에 대한 결정적인 진실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존재한다 해도 이 방대한 정보, 허위 정보, 그리고 교란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증거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UFO 현상 그 자체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신비로운 사건들, 그리고 미확인 물체의 목격이 특징입니다. 식별되지 않은 물체들은 종종 우리의 현재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움직임이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많고 종종 기록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많은 것들은 알려지지 않거나 그림자 속에 머물며 대중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사례들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밤하늘의 빛에서부터 제3종 접촉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지상에 내려온 물체, 흔적이나 물리적 효과, 그리고 존재의 출현까지 포함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수집된 사례만 해도 약 3만 5천 건의 신고가 모였는데, 사실 이 숫자는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실시한 도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상한 것을 봤다고 생각하는 이탈리아인들, 즉 자신들이 UFO라고 생각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약 3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3만 5천 건을 모았다는 건 전체의 1%만 확보한 건가요? 사람들이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표면만 살짝 건드린 정도입니다.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3만 5천 건의 신고 중에서 우리가 1%만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고도의 기이성을 보이는 수백 건의 사례라는 규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논란이 많고 흥미로운 점은 많은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 사례가 군사지역 근처, 즉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자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 상공에서 중요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지만, 유사한 현상은 유럽에서도 발생했으며 독일과 영국에서도 목격 사례가 문서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ollevando interrogativi sulla sicurezza nazionale e sull'origine di tali oggetti. 하지만 이것이 새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이미 과거에도 보고된 바 있으며, 이는 UFO 현상과 군사활동, 특히 핵무기가 저장되어 있던 장소 상공에서의 활동 사이에 가능한 연관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핵폭탄을 보유해서는 안 됐지만 실제로는 미국산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미국 비행기에 장착했거나 장착할 예정이었죠. 그리고 그 기지는 혼합기지였잖아요. 그렇죠. 기지 일부는 이탈리아 공군, 나머지는 나토, 즉 미국 측이었고, 포르데노네 주 아비아노에 있었습니다. 1977년에 그 지역 주민들은 어느 날 밤 기지가 대낮처럼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불이 켜지고 경보가 울리고 등등, 그리고 UFO가 있었습니다. 기지 상공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군인들의 증언도 수집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지의 이탈리아 구역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물체가 경납고 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쉽게 말해서 핵폭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지 내에서 돌던 소문에 따르면 당시 나폴리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나토 사령부의 지시를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 같지만 실제로 얼마 후 UFO는 사라졌습니다. 몇 년 후 당시 근무하던 미군 장교 중 한 명이 나중에 UFO 관련 협회에 가입해 자신의 버전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도 그 자리에 있었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UFO 현상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보고, 증언, 그리고 이용 가능한 문서들은 이 현상의 방대함과 복잡성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UFO 전체 주제가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었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무시되어 왔다는 의심의 여지를 남깁니다. 1966년 미국 공군이 이 골치 아픈 문제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5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한 대학교에 2년 반 동안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고 그건 괜찮았습니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서명한 그 연구의 결론은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가 꽤 많았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사된 사례의 32%, 즉 90건 중 25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추가적인 연구 기간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국가의 방위, 즉 국가 안보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개념적인 오류입니다. 현재 우리는 총 약 400만 건을 수집했습니다. 우리는 UFO 주제에 관한 학위 논문이나 대학 논문도 가지고 있고 이 주제에 대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수백 편, 어쩌면 1000편 가까이 있습니다. 즉, 동료 평가를 거친 논문들입니다. UFO, 즉 UFO 현상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층대기의 물리학에 관한 것이든 국방 문제에 관한 것이든 인간 과학에 관한 것이든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충분히 가치 있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수단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저희에게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적 목적이 아니라 방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고 맞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군사 분야에서 발표되는 내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정보는 정치적 개입과 국제적 전략적 이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군대의 주요 목표는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UFO 현상에 대한 분석이 오로지 국가 안보, 군사기술 또는 역공학 활동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시각에 기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방위와 군사적 이익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상의 근본적인 측면들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UFO 현상의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고 학제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지만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지식을 통합하고 과학적 분야와 심리학적, 문화적 기법들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부 고발자나 기밀 해제된 문서에서 나오는 풍로들은 분명히 매력적이며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추처들만을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종종 개입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더라도 UFO 현상을 연구하는 독립적인 개인과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선택한 접근 방식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유일한 접근 방식은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사고방식이 제공하는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방법들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은 그 센터의 전 소장, 프랑스 나사 내의 프랑스 연구그룹의 전 소장도 몇 년 전에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을밭의 크롭서클 안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우주의 영혼과 연결함으로써 현실과 우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유일한 점, 그리고 저 역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UFO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조사되어 왔는지, 그리고 준과학이라고 불리는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또 일부 연구자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룹니다. 우리는 시간과 역사를 따라 흥미로운 여행을 하며 UFO 현상의 어두운 부분에도 접근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Alla prossima storia.